여러분, 혹시 우리 강아지가 진짜 행복한지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밥 주고 산책시키고 예쁘게 씻겨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미국 수의학 연구진이 15년간 3만 마리의 반려견을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돌봄만 받은 강아지와 보호자의 작은 관심과 습관을 받은 강아지 사이에는 무려 3.2배의 행복지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10가지 작은 습관들은 모두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혹시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행동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매일 아침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의 옥시토신 호르몬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면역력까지 높아지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아이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아,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우리의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내거든요. 실제로 15년째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살고 계시는 김영애님의 경우 이런 아침 인사를 시작한 후 아이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분리불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 대부분 빠르게 털을 만지작거리시죠? 하지만 진짜 강아지가 좋아하는 건 천천히 깊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헬싱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강아지를 천천히 쓰다듬어 줄 때와 빠르게 쓰다듬어 줄 때 뇌파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어 받을 때 강아지들의 뇌에서는 깊은 편안함을 나타내는 알파파가 무려 40% 증가했어요. 특히 효과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목 뒤쪽과 가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이 부위에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압점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TV 보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전에 치짐이 심했던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쓰다듬는 속도와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간식을 줄 때 그냥 던져주시거나 손에 올려서 주시나요? 사실 간식을 주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과 행복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개 인지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강아지가 간식을 얻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일반적으로 간식을 받을 때보다 4.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식을 주기 전에 앉아 기다려 같은 간단한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손을 살짝 들어서 아이가 일어나게 만든 다음 주거나 간식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냄새를 맡고 찾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강아지의 뇌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령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간식을 주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강아지들에게는 특별한 주파수가 있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의 연구진이 fMRI를 이용해 강아지 뇌를 스캔한 결과 높은 톤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 강아지들의 뇌에서 보상과 애착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기에게 말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달콤한 톤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너무 과장되면 오히려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평상시보다 한 톤 정도 높이고 좀 더 천천히 부드럽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아, 잘했어. 우리 예쁘다." 이런 말들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산책하면 보통 30분, 1시간씩 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5분짜리 산책이라도 질을 높이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가 자유롭게 냄새를 맡으며 탐험할 수 있는 5분의 산책이 기계적으로 1시간 끌려다니는 산책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더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핵심은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빨리빨리 걷기보다는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곳에서 충분히 냄새 맡을 시간을 주세요. 강아지들에게 냄새 맡기는 우리의 독서나 TV 시청과 같은 중요한 정신적 활동이거든요. 집 앞 골목길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평소보다 절반 속도로 걸으면서 아이가 관심 보이는 곳에서는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산책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는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놀아달라고 장난감 물고 오면 잠깐 던져주고 끝내시죠? 하지만 강아지에게 놀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보호자와의 소통이자 학습의 시간이에요. 일본 도쿄 대학의 동물심리학과에서 진행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보호자와 함께하는 짧은 놀이 시간이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리불안과 파괴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페이스에 맞추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흥분시키지 말고 아이가 지치기 전에 적당히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놀이가 끝나면 반드시 그만 같은 신호를 보내서 놀이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프나 공 같은 장난감보다는 보호자의 손과 몸을 이용한 놀이가 더 효과적이에요. 손바닥으로 가볍게 바닥을 치면서 아이를 유인한다거나 손수건을 흔들어서 관심을 끈다거나 하는 간단한 놀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항상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강아지들에게는 보호자와 함께 조용히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스웨덴 린네 대학의 연구진이 강아지의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한 결과 보호자가 곁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강아지들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강아지들의 심박수는 평상시보다 15% 낮아지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도 짧아진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옆에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굳이 쓰다듬거나 말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강아지들의 경우 이런 조용한 동반 시간이 더욱 중요해요.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보호자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발치에 쿠션을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강아지들은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루틴이 있는 강아지들이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불안 지수가 40%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루틴이라고 해서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주기 전에 잠깐 기다리게 하고 저녁에 짧게 브러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순서로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잠자리 루틴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제 자자 하고 말해주면서 아이의 잠자리를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하루의 마무리를 인식하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날씨나 상황 때문에 산책을 못 나가는 날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실내 게임이나 브러싱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일관성이 강아지에게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네덜란드 유트레이트 대학의 동물행동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관된 규칙이 있는 가정의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문제 행동도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아지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는 보호자 음식을 주지 않기, 침대나 소파에 올라오고 싶을 때는 허락을 받게 하기, 문 앞에서 흥분해서 짖을 때는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 같은 간단한 규칙들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하고 내일은 안 된다고 하면 강아지가 혼란스러워해요. 가족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번 정한 규칙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관된 경계가 오히려 강아지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우리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고 지나가시거든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강아지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빨리 감지할수록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85%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섬세한 관심이 강아지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매일 5분씩만 우리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기분인지, 평소보다 활발한지 조용한지, 식욕은 어떤지, 걸음걸이에 변화는 없는지 말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고 적절히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읽어주는 거예요. 불안해 보이면 안심시켜주고, 심심해 보이면 관심을 보여주고,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습관들 어떠셨나요? 사실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모두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정말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의 하루하루를 바꾸고 결국은 전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15년간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가정의 반려견들이 평균 수명도 1.3년 더 길고 노년기 삶의 질도 현저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와의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습관들을 시작한 후에 본인도 더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이 중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의 눈을 보며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아이의 표정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소중한 가족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멍심보감.